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민간 경비에서 미국 쪽이죠. 미국 민간 경비 발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사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자, 미국은 식민지 시대가 있겠죠. 자, 식민지 시대가 있고요. 자, 미국의 치안 현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식민지 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영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영국에 있던 치안 제도들을 미국 사회에 이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식민지 시대 테마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공경비하고 우리 적용주의 태동이 나오죠. 자, 이 과정입니다. 자, 미국 식민지 시대에서는 자, 일단 그 공경비 책에서 이제 보안관, 자, 우리 세리프라 그러죠? 보안관이 있고요. 또 컨스타블, 치안관이 있죠. 또 그리고 자, 우리 워치맨이라는 경비원, 자, 이런 게 있단 이야기야. 일반적으로 보안관은 식민지 총독에 임명된 최상의 공적 기관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공경비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 보안관. 또 치안관은 그 보안관 업무를 보조해주는 부보안관 성격이죠. 자, 그래서 치안관 제도가 있다. 또 경비원 제도는 적용주의 전통이란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 공적기관이 담당한 치안활동 이외입니다. 그 경비 업무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담당을 하는 것이 경비원, 자, 워치맨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식민지대는 보안관, 치안관, 그리고 경비원 체계.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미국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독립 이후입니다. 자, 독립 이후에 초기 시대가 나오죠. 아무래도 독립한 다음에 초기 시대는 뭔가 좀 정돈이 덜 된 시기죠. 자, 그래서 독립과 영토 확장에 대한 경비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776년이죠. 미국 독립선언으로서 13개 주가 독립했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1812년 전쟁 끝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급속도로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지역 간 교역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품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산업혁명과 도시화 영향이죠. 급격하게 산업혁명이나 도시화가 진전됨으로써 일단 모든 주민이 치안 유지 책임이 있다. 일명 커먼로, 즉 우리 보통법 체계죠. 자, 그것은 일단 유명무실했다 나와 있죠. 대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경비 업무를, 즉 경비임무를 대행시키는 형태로 바뀌어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나오죠. 자, 일정 주에서는, 즉 동부지역 쪽에서는, 자, 우리 동부지역 중에서 공식적 경찰이 만들어진 단계로 발전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연방경찰이라든가 그런 형사사법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만 설치가 된 그런 공적 정경찰도 모든 사람의 생명들을, 즉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와 있죠. 나머지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 적용기나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설탐정의 등장이 나오죠. 그래서 19세기 초입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1820년 미주리 협약, 아주 유명한 협약이죠.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북부 지역입니다. 자, 우리 북부 지역이죠. 자, 그리고 남부 지역은 아무래도 대규모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부 쪽에서는 노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부지방 사람들은 불법으로 탈출하도록 도망하는 노비를 도와주는 사람의 처벌을 강하기 위해서 노예 송환법이라는 말 나오죠. 도망친 노예를 송환시키는 법. 그래서 이건 남부 지역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노비 이탈을 막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도망친 노예만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는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은밀하게 활동했다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금강 발견이 나오죠. 자, 1848년 캘리포니아죠. 자, 금강이 발견된단 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바다, 콜로라도 등 등지에서 기금속 발견되면서 서부 개척의 사람이
몰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금을 채취하게 되면 운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각종 도둑들이 이제 판을 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지켜야 될 것이고, 운송할 때 일정에 필요한 경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동부서부세를 왕복하면서 금을 운반하는 역마차 철도가 부설됐지만 법리적 습격이 나오죠. 유약의 보안성 경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 역마차나 철도 회사들은 민간 무장경비원을 고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광산이나 운송경비에 대처하고 시금속 지키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드디어 전문적 운송업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고요. 자, 웰스 그리고 파고죠. 그래서 웰스나 파고가 설립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만들어지고, 또 그 웰스 파고가 또 창립도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전문적인 운송업체가 등장. 책임지고 운송한다. 경비까지 맡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운송업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캘리포니아는 아담스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철도 부설의 활성화가 나오죠. 일반적 철도가 우리 기금속 또 상품의 주요 운송선이 됨에 따라서 연방 정부는 철도 건설 회사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 주겠다. 철도 건설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철도 부설을 장려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유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 조직을 설치하는 걸 인정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들 탐정이 전면적 등장이 나오죠. 아무래도 미국은 그때 당시에 경찰은 대도시에만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또 사법 관할권이 주 경계를 못 넘는 게, 그 주에서 다른 주로 도망가 버리면 경찰권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법 관할권도 거기에 딱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의뢰자가 만족할 만한 치안 서비스 제공받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경비회사 경비원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주 경계를 벗어나 범위를 추적할 수도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이 갖고 있는 절차상 까다로운 제약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